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오늘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매력에 푹 빠져서 삽니다. 댁에 가는데 네. 라면도 끓여주시고요. 라면 끓이면서 계란 2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이게 굉장히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서민적인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법도 좀 닮은 것 같고요. 직설적이고 좀 투박한 이런 모습들. 예.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이 네. 가지치기를 툭툭 잘하시지 않습니까? 어허. 볼륨만 크게 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추진력 어. 이런 것들을 좀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석 달 전에 저렇게 윤석열 후보를 극찬했던 장제원 의원이고 최근에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이제 윤 전 총장, 윤석열 후보의 참모직은 내려놨었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껏 인재 등용하고 원탑이 돼서 전권을 행사하시라. 윤석열 무대에서 윤석열 외에는 한낱 조연일 뿐이다. 이러면서 곁을 떠나겠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캠프의 종합 상황실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아들 문제가 불거져서 본인이 캠프에서 이제 사퇴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선대위 체제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을 하기를 원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장제원 의원과 이제 아마 김종인 위원장 사이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장제원 의원을 비토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게 걸림돌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큰 어떤 걸림돌을 갖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뭐 파리 때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임명하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마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을 안 받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장제원은 오늘 전격적으로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겠다. 나는 지금 직을 맡지 않겠다. 바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치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나경원, 김태호 의원도 본인도 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이미 해버린 상황이에요. 예. 저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굳이 예를 들어서 김병준 위원장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나? 그동안 이 쭉 되어왔던 그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본인이 직설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 빼라 그럼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근데 지금 상황에 따르면 지난 주말 김병준 그다음에 윤 후보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만난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본인이 거절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이제 생각해 보겠다라고 간 것인데 과연 그러면 정말 본 뜻이 뭔가? 김병준 위원장 때문인 것인지 예. 아니면 뭐 이 삼김으로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한 그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지금 이게 본인의 그냥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통령 후보와 대선 관련된 문제인데 몇몇 사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본인이 갑자기 약속했던 것을 뒤로 물린다? 저는 국민들이 많이 아마 이거는 비판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뭐 그냥 마냥 선문답처럼 나는 그냥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라면 예전에 했던 것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게 아닌가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도 그래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의원님, 근데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장제원 의원이 내가 걸림돌을 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다만 윤석열 후보 뜻 굽히지 마라. 원탑이 돼야 전권 행사하시라. 이 부분이 좀 주목해서 보면 결국 후보가 생각한 걸 절대 굽히지 마라. 이 얘기, 본인이 걸림돌이라도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본인이 빠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후보가 만약에 이걸 물린다면 후보한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 상황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이고요. 왜냐 대선이라는 건 결국은 후보가 중심입니다. 후보가 돋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돋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장제원이 그럼 내가 나가라면 나가겠다. 예. 대신 후보가 이 무대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뉴스를 저희가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저희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 혹은 장제원의 말을 따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난다더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무슨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난 거고 나하고는 무슨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새로운 인선이 나오면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새로운 인선안이라는 게 뭐 있을 수가 있어. 이미 다 결정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새롭게 변화를 갖다 가져올 수가 없을 거요. 윤 후보님 선대위에 참여하시는 거는 불발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야 내가 어저께 얘기했는데 뭘 그걸 나한테 또 물어봐. 여러 메시지가 묵묵부답인 듯 아닌 듯 해석이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장제원 의원 떠나는 건 본인과 상관이 없다. 그럼 결국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윤석열 후보께서 되게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태까지 몸담았던 검찰에서는 사실 이런 일로 이렇게 머리를 싸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영역에 왔을 때 아, 이런 문제로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아마 굉장히 그 큰 깨달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그 뜻은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의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본인하고 이제 같은 그 언론에서 왜 같이 삼김 뭐 이렇게 같은 급으로 얘기하니까 엮이는 게 불쾌하다. 뭐 예, 이 그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쾌해서 지금 저러시는 게 아닌지 하면서 사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게 곤혹스러워요. 우리 입장도. 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입장도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사실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길게 가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한테도 하나도 좋을 게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의 뭐 걸림돌이다. 나는 이 사람을 배제하면 내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리고 그거에 책임을 가지고 그다음에 후보가 결국에는 후보가 가야 됩니다. 이 어려운 길을.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도요. 사실은 그 본인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한테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후보가 굉장히 편안해하는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장제원 의원 입장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빠져주면서 자유롭게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게 그런 마음도 되게 고맙고 어떻게 보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제원 의원을 높이 평가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후보는 외롭게 결정하고 가고 또 책임져야 되니까 후보 몫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은 곁을 떠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올지 말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꽤 곤혹스러울 겁니다. 오늘 야권 인사들 이 분위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황이 되겠습니까? 세 분 다 함께 참여하는 선대위를 윤석열 후보는 완전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제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그분께서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선거를 수행하면 여러 가지 과제가 많잖아요.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겠다. 선대위 구성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종인이 필승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거를 지휘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은 또 인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집토끼 결집시키는 전문가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산토끼, 그러니까 중도층과 무당층 잡아오는 전문가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어서요. 저도 조속하게 이 문제가 마무리되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원래 계획대로 윤석열 후보가 구상했던 그대로 선대위가 출범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놓고 한 일주일 넘게 어느 정도 진통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조금씩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해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책부터 조직, 직능, 홍보, 다양한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선대위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이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주말마다 메타버스 타고 전국 각지 순회하고 뭐 캠핑터 하고 그게 당장의 지지율 상승 효과로는 안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거나 계속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제는 선대위 인선,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길어도 이번 주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후보가 결단력을 보여서 마무리를 짓고 일하는 모습, 시즌2로 넘어가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아마 이 김종인 전 위원장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권 언론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과정에서는 저는 상처를 입었다고 보여지네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결국은 들어올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결국은 합류할 거라고 결국은 봐요. 합류할 것이다. 네, 여러 사람들이 또 나서서 뭐 우선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나서서 좀 설득을 하고 하면은 마지못해 끌려 나오실 거라고 봐요. 그분으로서는 지금 별의 순간인데 저걸 놓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양반으로서는 결국은 참여할 거라고 보죠. 별의 순간이라는 단어가 저기서도 나오는군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줄다리기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장지원 의원이 일단 필드에서 물러났고 김병준, 김한길, 윤석열, 이준석이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찾아오면 만나고 라는 얘기인데 여권 언론은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확률로 본다면 결국에는 합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없이 선대위가 출범할 지금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그렇게 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계속 본격적인 선거전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고 대선 상황도 안 좋아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다시 등장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장제원 의원이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본질은 이번 다툼의 국민의힘 다툼의 본질은 결국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두 사람 간의 헤게모니 다툼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자기 본인의 전권을 달라는 김종인 위원장과 후보로서 모든 건 내가 지휘하겠다. 김종인 위원장도 나의 지휘를 받는 한 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유인태 전 총장 예측대로 만약에 뒤늦게라도 합류하게 되면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카드를 김종인 위원장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정리를 좀 해보기 전에 논객 진중권 전 교수의 말도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하면 무산된 것 같다.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윤석열 후보 측을 겨냥한 말 같은데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혁신에 관련된 노선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진 전 교수 생각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이런 거를 포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정치는 생물인데 진 전 교수는 보면 이게 정치를 항상 이렇게 너무 빨리 예단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아직까지 섣부르게 저렇게 결론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사람의 어떤 문제를 좀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즉 이번 선거를 어떤 주도로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지금 아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경제민주화, 상법 개정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결별을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이 재벌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쪽에서의 어떤 복지의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컬러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그렇죠.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실현시키려 하는 것이고 여기에 또 이제 진중권, 권경애, 그다음에 금태섭 등등 이제 그동안 조국 흑서 팀들 같은 경우에 좀 중도 영역을 이야기하는 이 팀들이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과 결합을 해서 뭔가 어떤 전체적인 전선을 좀 넓히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이 빠져버리면 그 세력들이 거의 다 대부분 빠져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도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중권 교수가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빠지는 것은 결국 이제 중도 영역을 어떤 면에서 보면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선거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에서 2030과 중도를 잡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조국 흑서팀들하고도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기는 너무 성급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행보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차 대선 예비 경선 탈락 인사들과 함께 저렇게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원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만났는데 윤 후보의 머릿속 꽤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오늘 윤석열 후보의 오늘 모습까지 만나봤습니다.